결론적으로는 이제 스타일을 구기지 않겠다. 이제 그런 거 같고요. 법정 싸움으로 가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속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 피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예. 정태근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그 법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집에서 구인이 되는 장면을 연출이 될 가능성이 클 텐데 예. 일단 뭐 출석 안 하면 구속이 되는 거고요. 예. 언론인들이 굉장히 고생하시겠네요. 이게 사실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의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냐면요. 실질 심사를 받고 이제 피의자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통상은 이 유치장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찰서. 이러면은 풀려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검찰청사에서 대기하면은 이거는 뭐 결국에는 구속으로 가는 거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검찰청에서 나올 때 그 기자들이 그 사진 기자들이 촬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포토라인 이런 걸 감안해서 검찰청사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최근에는 아예 서울구치소 가서 그러니까요. 대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 MB는 영장 실질 심사에 아예 나오지 않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서 정말 언론인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야 될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정태근 의원님은 MB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추석을 안 하면 당연히 구속이 되는데요. 예. 뭐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역시 참 그 어떻든 MB 정부 탄생에 있어서 이제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참 국민 여러분들께 굉장히 죄송하고요. 뭐 그 당시에 이제 국민 여러분의 선택이 MB가 도덕적이라고 해서 선택한 건 아니고 어쨌든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하니까 이제 한 건데 다소간의 흠결이 있더라도 저도 이제 많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정말 이제 국민 여러분께 죄송도 하고 또 참담도 하고 그리고 검찰 역시요. 검찰의 한 관계자가 만약에 뭐 2007년 BBK 의혹 등을 수사했을 때에 이 사실이 드러났다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적어도 검찰이 영장 청구하기 전에 국민들께 사죄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2007년도에 이제 그 8월달, 10월달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특검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게 BBK 그 특검 있기 전에 2007년 8월달에 도곡동 땅에 대한 수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경선 마지막 날이 8월 20일인데 8월 13일 날 발표를 했고 발표 내용이 뭐였냐면 제3자의 땅인 것 같은데 소유주는 밝히지 못했다. 제3자라면 이상은 김재정이 아닌 애매하게 비겁하게 발표를 했죠. 만약에 저 판단으로는 아마 뭐 정돈 선배님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만약에 그 땅이 도곡동 땅이 MB 소유였다라고 하면 경선을 졌지요. 그리고 우리는 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굴뚝같이 이제 MB가 정당하다, 떳떳하다, 당당하다 생각하고 이제 항상 일을 했던 것이고 무슨 변명 같지만은 변명이죠, 솔직히. 변명이 돼버렸네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이제 사과를 드렸는데 정태근 의원도 저희도 뭐 할 말이 없죠. 그래도 이렇게 MB 정부 창출하는데 그 힘을 쏟았던 분들 중에 이렇게 사과하는 분은 처음 뵌 것 같아요. 정두원, 정태근 의원님 두 분 말고는. 글쎄요. 그 사실 할 말이 없는데 뭐 여기 와서 이렇게 또 고정 출연하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사과하는 거죠. 그런가요? 너무 솔직하신 것 같아서 제가 참 아주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의원님, 앞서서 이제 검찰이 BBK의 진실이 만약에 대선 전에 2007년 대선 전에 드러났다면 MB 당선은 불가했을 것이다라는 이제 검찰의 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두원 의원님이 전했던 발언 있지 않습니까? 이 경천 동지알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면 MB 당선 무효 이것도 가능하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워딩을 좀 잘못 인용했군요. 뭐 비슷한 얘기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고비가 있었는데
그 고비에서 그런 사실이 그 당시 시점에서 드러났으면은 당락이 바뀔 수도 있었다. 예. 이제 그런 뜻이 이제 경천 동지로까지 발전됐는데 네. 뭐 지금 생각하면 또 그게 뭐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네. 대선 때는 워낙 예민한 시기라서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최순실 사건만 해도 사실 태블릿 PC 이런 게 결정적인 이제 전환점을 만들잖아요. 예. 정유라 부정 입학.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자극시키는 그런 이제 일들이 따로 있죠. 네. 저는 이번에 이제 뭐 이렇게 명품백 사건이 나왔는데 네. 그때 나왔으면은 당락이 바뀌었죠. 아, 그럼 그 말씀하신 경천 동지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예. 어젯밤에 나온 서울신문 기사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뉴욕까지 가서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신문 보도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은 김인옥 여사가 한 사업가에게 3천만 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만 달러가 든 명품 가방을 받았고 이걸 막아주는데 도움을 준 다른 사업가에게 대선 뒤 편의를 봐주겠다는 각서를 써줬다는 건데 정두원 의원께서 이게 그 경찰 동지알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저한테 와서 이거를 언론에 뭐 공개하겠다 이제 협박을 한 건데요. 그때는 이제 다급하니까 정말 무릎 꿇고 사정을 하면서 이제 말리면서 정말 무릎 꿇고 겁니까? 그 며칠간 설득을 했죠. 이제 다 된 밥에 코 뿌리면 되냐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 역사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네요. 보니까. 아, 그러니까 어제 서울신문 보도 내용이 경천 동지알 사건이었군요. 뭐 그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나 특종을 하게 됐군요. 네, 뭘 특종은요. 아니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셨으면서 이 사건이 그 말씀으로. 저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 시효는 지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다루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김윤옥 여사가 큰 실수를 했다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이야기였군요. 개념이 없었죠 그 당시에. 아니 근데 어떻게 이게 명백하게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이건 뭐 뇌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런 돈이 든 명품 가방을 받을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 당시에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이다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아, 김인옥 여사가 사실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직접 확인하지 않고 누굴 통해서 확인을 했더니 왜냐면 이제 그건 저한테 사실을 얘기를 해야지 제가 대처를 하니까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2달 후에 돌려줬다는데 2달 후에 돌려줬다는 것은 받았다는 걸로 법적으로는 해석하거든요. 그렇죠. 보통 일주일 동안 갖고 있었어도 받은 걸로 해석하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본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차 속에다 넣어놨다는데 또 본인 얘기도 들어올 필요는 있겠죠. 아, 김인옥 여사가 차 속에 넣어뒀다. 명품 가방 3천만 원이 든 명품 가방을 뭐 그렇게 들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경천 동지알 사건이 이거였군요. 아니 그 김인옥 여사 지금 뭐 여러 가지 혐의들이 막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더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세상 일은 드러나는 것보다는 가려져 있는 게 더 많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제 드러나는 걸로 이제 미뤄 짐작하는 건데요. 하여간 어쨌든 좀 거시기 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그런 일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뭘 평한다는 게 거시기하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가방 안에 영어마을 사업 기획안도 있었다. 영어마을. 그 얘기는 아십니까?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 사업가는 그 기획안이 MB에게 전달될 거라고 기대하고 김인옥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뭐 수없이 많은 일이겠죠. 돈과 함께 명품 가방에 그 기획안까지 같이 들어가가지고 그 아무래도 영어마을 사업이 이 돈을 건넨 부분에 이익과 뭐 결부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겠죠. 그 당시에는 영어마을이 뭐 되는 사업인 줄 알았으니까. 아, 그렇죠. 또 뭐 저기 뭐 아린지라고 해서 뭐 또 발음이 오렌지가 아니라 아린지라고 해야 된다. 뭐 그래서 당시에 또 영어 교육에 대한 MB 정부의 큰 청사진이 제시되던 때기도 했는데 말이죠. 경천 동지알 사건이 한 3가지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드러난 겁니다. 근데 오늘 얘기할 게 많은데 이제 거기는 그만하고 다음에 넘어가죠. 그것만 좀 확인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아니 그때 이제 제가 그 대선 때 고비가 3가지가 있었다는 게 경천 동지로 이제 좀 뭐라 그럴까 확대 해석돼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뭐
여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는 적절치 않으니까 예,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국민들이 워낙 관심이 있어서 예. 여쭤본 겁니다. 예. 김윤경님이 정두원 의원님 모자 멋지네요. 예. 아티스트 스멜. 아니요, 이거는 지금 머리를 안 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우리 저 정두원 의원님이 아티스트예요. 가수협회 회원이시고 네, 몇 집 근데- 가수죠? 근데 망한 가수입니다. 아이고 예. 뭐 망한 게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뭐 히트곡이 하나도 없는 히트곡 있던데요. 예. 그 이메이진. 이미지 들으셨구나. 희망은 그래도 조금 노래방에 있죠. 노래방에 있습니다. 예. 노래방에도 예, 희망이라는 노래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갔으면 뭐 성공한 거죠. 조직원들이 가서 많이 부르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 노래 배워가지고 가서 노래방에서 한 곡씩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유 곽영경님이 정두원 의원님 책상만 바라보시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하셨어요. 예. 좀 머리를 안 감으셔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 좀 불쌍하게 보지 마시고. 화장을 안 했습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후보 구인난에 빠져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네.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여러분한테 이제 사실 러브콜을 했는데 홍정욱 전 의원 했다가 이제 사실 퇴짜를 맞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에게까지 러브콜을 했는데 역시 물을 먹었습니다. 아니 오세훈 전 시장도 뭐 거절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오세훈 시장도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 한 언론 보도 보니까 예. 그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이 홍 대표는 마이너스의 손이다. 마이너스의 손,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라 그런 미다스의 손이 표현을 아니라. 썼던데 보통은 영입을 하게 되면 영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정말 이 삼고초려를 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서울시장 선거만 해도 올해 같은 경우가 법정 그 선거 비용이 한 35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38억이었고 그러면 당에서 선거를 치러주겠다. 이렇게 해도 될뚱말뚱한데 네. 그냥 툭툭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홍정욱 전 의원도 아무 생각이 없는데 얘기하고. 네. 그리고 또 뭐 어제 장제원 의원이 뭐 며칠 있다 깜짝 놀랄 만한 카드를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미 언론 보도에 나온 것도 오세훈 전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네. 뭐 김병준 그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미 시간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물론 확답은 안 했지만 예, 뭐 예.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예. 사람을 영입하는 자세와 방식에 근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문제가 있고 특히 예. 홍 대표 본인이 예. 마치 자유한국당에서 제안을 하면 수락할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영입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당내 분란만 더 가져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지막에 서울시장 후보가 없다. 예. 그럼 셀프 영입을 해야죠. 본인이 나가야죠. 본인이 아니 제1야당이 지금까지 서울시장 후보를 못 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당의 망신이고 당 지도부 특히 당 대표의 책임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홍정욱, 이석연, 뭐 이보세훈 이런 사람들이 왜 안 나가냐면 낙선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안 나가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여론조사를 해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80% 정도 보존받을 수 있는 선까지 가면은 그걸 고민을 해보겠죠.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15%의 득표율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계산해 봅니다. 그 정도 넘으면 덤벼드는 사람이 있겠죠. 자기 다음을 내다보고. 최소한 손해는 안 보는 거니까. 제가 보면 옛날에 홍준표 대표가 서울시장 무진장 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래서 경남지사도 한번 경험하셨으니까 제가 여기서 옛날 그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맹영규, 홍준표 두 분이 열심히 경선을 하는데 그때 맹영규 후보는 아예 자기 송파 지역구까지 카드만 내놨어요.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오세훈 카드가 등장하는데 원래 이제 정운찬 서울대 총장 영입하려고 그러다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세훈 후보를 내세우는데 그 당시 정무부 시장인 제가 일정 정도 역할을 했어요. 상당 정도 역할을 했죠. 그래서 제가 홍준표 그때 당시 의원한테 얼마나 혼났는데요. 내가 MB가 확실히 자기를 밀어주는데 근데 그때 MB는 홍준표 대표를 안 밀었거든요. 그 실제로 홍준표 대표가 그때 MB한테 상당한
배신감을 토로하기도 했었어요. 그때 못했던 서울시장의 꿈을 지금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때는 이제 강금실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만이 강금실이 이길 수 있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오세훈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져 가지고 도저히 뭐 게임이 안 되니까 후보들이 안 나타나는 거죠. 황교안 전 총리도 난색을 표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이라고 자기가 조사 안 해보겠어요. 조사하죠. 조사는 둘째치고 그런 길을 걸어오신 분이 이런 큰 선거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서울시장 선거를 나간다고 각오를 할 경우에는 내가 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주변이 가족도 힘들고 내가 망신도 당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 이유를 보고 간다. 라는 각오가 있어야지 이런 선거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도 그런 각오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후보를 못 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있느냐. 잘못하다가는 이번 선거에서 바른미래당한테 득표율상으로도 뒤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경남 지사 후보를 지금 못 확정했어요. 자유한국당이. 경남지사를 직전에 누가 했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남이라는 데가 텃밭이고 자유한국당이 6명 확실히 지키겠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안대희 전 대법관한테 한번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안 대법관이 나는 안 나간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자기 밑에서 그 정부부지사였던 윤한홍 의원한테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마산 회원고. 그랬더니만은 윤한홍 의원이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나가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빠지 떨기 싫다는 거죠. 자기 안 나간다. 자기 지금 경남 텃밭에서도 지금 사람 지사를 못 구해가지고 다른 데다 지금 전략국전으로 다 찍었잖아요. 그 옆에 뭐 서병수도 찍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경기지사 남경필 뭐 강원지사 후보 정창수 이렇게 해서 다 했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대표가 당의 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엑스맨이 되고 있는데 영국의 보수당이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하냐면 이제 중진들이 다 물러나고 아주 젊은 그냥 30대 말 40대 초 젊은 지도자를 내세웁니다. 한번 너 해봐라. 그래가지고 국민들의 시선을 확 끌어가지고 변신을 꾀하죠. 근데 이 엑스맨이 계속 대표를 하고 있으니 뭔 일이 되겠어요. 근데 어떻게 뭐 지방선거가 상당히 그 자유한국당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가는 형국인데 실제 결과도 뭐 참패로 드러날 경우 홍준표 대표는 물러날까요? 본인은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뜻을. 그분의 평소에 하는 걸로 봐서는 끝끝내 또 버틸 것 같은데. 버티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6곳을 못 지키면은 물러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그럴 생각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대구에다가 당협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대표님께서. 그런 얘기는 어떻든 자신의 지위를 최대한 오래 유지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건데 조금 전에 우리 뭐 정도원 선배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은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건강한 보수가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지금 그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국회 내에서도 그 이 상승적 발전을 할 텐데 견제를 할 수가 있죠. 지금 봐서는 자유한국당이 그런 희망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한국적 정치 풍토에서 위에 있는 분들이 알아서 물러나기를 바라는 거는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고 자유한국당 내에서 혁신을 하겠다. 그리고 혁신을 못하면 이전에 예를 들면 한나라당에서 한번 제2창당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이 되고 이랬잖아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저당은 장기적으로는 그냥 점점 소멸돼가는 형태로 가고 그러면서 이 보수 건강한 우파 정당이 탄생하는 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고 봐야죠. 자유한국당이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지리멸렬해가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렇다면은 보수의 희망을 바른미래당에다가 걸 가능성도 있을까요? 유권자들이 어떻습니까? 거기는 뭐 지금 거의 한 자리 숫자인데요. 뭐 거기 더 기대를 할 수가 없고요. 더 기대를 할 수가 없다. 거기도 예를 들면 하려면은요.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가 무슨 어느 조건을 지금 따지는지 모르겠는데 과감하게 내가 서울시장 나가겠다 얘기를 하고
유승민 대표는 저거 갑자기 또 뭐 미국을 가셨다는데 예. 원래 미국은 사실은 야당 외교 안 받아주거든요. 유승민 대표가 대구시장 나가야죠. 대구시장에. 그래서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예. 이번에 자유한국당을 대신할 수 있는 정도의 득표율을 보여주자.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대해서는 질 수 있지만 네. 지금 중도와 중도 우파까지를 겨냥해 가지고 대한정당이 되겠다고 얘기를 예. 하면 예. 자유한국당보다 더 많은 득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예. 이번에는 모든 선거에서 예를 들면 뭐 광역 기초의원 선거할 때 예. 비례대표 선거를 같이 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득표를 놓고 보면 아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은 지지율이 낮지만 자유한국당보다 더 지지율을 받고 있다, 기대를 받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죠. 예. 그래서 저는 인위적인 연대하는 걸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유권자가 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의 생각이 있는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야권의 후보 중에서 누가 상대적으로 낫다고 하는데 표를 몰아주는 경우는 의미가 있는데 예. 저는 어떻든 큰 틀에서 보면 자유한국당도 예. 바른미래당도 경쟁 상대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 참 여러모로 앞뒤가 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의 보수인 것 같은데 최근에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를 영입을 해가지고 홍준표 대표의 인재 영입 반짝 주목받았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선. 저는 뭐 배현진 아나운서가 인재일 수 있겠죠. 그런데 입당을 하시면서 이분이 언론인 출신이고 언론사 내부에서 잘못된 관행이 있어서 자기는 나오게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날 인터뷰를 그날 입당을 하면서 MBC 기자가 물어보니까 옆에서 송준표 대표가 얘기할 필요 없어 가자 그래서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론인은 질문할 권리가 있지만 정치인들은 언론인의 답변을 피할 자유가 없어요. 거기서 언론인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아마 떴었겠죠. 예, 알겠습니다. 정두원 의원님, 우리 정태근 의원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두 분과 함께한 보수의 품격이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스타일을 구기지 않겠다. 이제 그런 거 같고요. 법정 싸움으로 가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속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피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예. 정태근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그 법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집에서 구인이 되는 장면을 연출이 될 가능성이 클 텐데 일단 뭐 출석 안 하면 구속이 되는 거고요. 언론인들이 굉장히 고생하시겠네요. 이게 사실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의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냐면요. 실질 심사를 받고 이제 피의자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통상은 이 유치장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찰서. 이러면은 풀려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검찰청사에서 대기하면은 이거는 뭐 결국에는 구속으로 가는 거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검찰청에서 나올 때 그 기자들이 그 사진 기자들이 촬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포토라인 이런 걸 감안해서 검찰청사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최근에는 아예 서울구치소 가서 대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 MB는 영장 실질 심사에 아예 나오지 않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서 정말 언론인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야 될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태근 의원님은 MB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출석을 안 하면 당연히 구속이 되는데요. 뭐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역시 참 그 어떻든 MB 정부 탄생에 있어서 이제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참 국민 여러분들께 굉장히 죄송하고요. 뭐 그 당시에 이제 국민 여러분의 선택이 MB가 도덕적이라고 해서 선택한 건 아니고 어쨌든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하니까 이제 한 건데 다소간의 흠결이 있더라도 저도 이제 많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정말 이제 국민 여러분께 죄송도 하고 또 참담도 하고 그리고 검찰 역시요. 검찰의 한 관계자가 만약에 뭐 2007년 BBK 의혹 등을 수사했을 때에 이 사실이 드러났다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적어도 검찰이 영장 청구하기 전에 국민들께 사죄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2007년도에 이제 그 8월 달, 10월 달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특검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게 BBK 그 특검이 있기 전에 2007년 8월 달에 도곡동 땅에 대한 수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경선 마지막 날이 8월 20일인데 8월 13일 날 발표를 했고 발표 내용이 뭐였냐면 제3자의 땅인 것 같은데 소유주는 밝히지 못했다. 제3자라면 이상은 김재정이 아닌. 애매하게 비겁하게 발표를 했죠. 만약에 저 판단으로는 아마 뭐 정돈 선배님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만약에 그 땅이 도곡동 땅이 MB 소유였다라고 하면 경선을 졌지요. 그리고 우리는 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굴뚝같이 이제 MB가 정당하다, 떳떳하다, 당당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마시고 화장을 안 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후보 구인난에 빠져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여러분한테 이제 사실 러브콜을 했는데 홍정욱 전 의원 했다가 이제 사실 퇴짜를 맞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에게까지 러브콜을 했는데 역시 물을 먹었습니다. 아니 오세훈 전 시장도 뭐 거절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오세훈 시장도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 한 언론 보도 보니까 그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이 홍 대표는 마이너스의 손이다. 마이너스의 손,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라 미다스의 손이 아니라. 보통은 영입을 하게 되면 영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정말 이 삼고초려를 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서울시장 선거만 해도 올해 같은 경우가 법정 그 선거 비용이 한 35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38억이었고 그러면 당에서 선거를 치러주겠다. 이렇게 해도 될뚱말뚱한데 그냥 툭툭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홍정욱 전 의원도 아무 생각이 없는데 얘기하고 그리고 또 뭐 어제 장제원 의원이 뭐 며칠 있다 깜짝 놀랄 만한 카드를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미 언론 보도에 나온 것도 오세훈 전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뭐 김병준 그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미 시간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물론 확답은 안 했지만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람을 영입하는 자세와 방식에 근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문제가 있고 특히 홍 대표 본인이 마치 자유한국당에서 제안을 하면 수락할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영입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당내 분란만 더 가져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지막에 서울시장 후보가 없다. 그럼 셀프 영입을 해야죠. 본인이 나가야죠. 본인이? 아니 제1야당이 지금까지 서울시장 후보를 못 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당의 망신이고 당 지도부 특히 당대표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홍정욱, 이석연, 뭐 이보세훈 이런 사람들이 왜 안 나가냐면 낙선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안 나가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여론조사를 해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80% 정도 보존받을 수 있는 선까지 가면은 고민을 해보겠죠.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15%의 득표율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계산해봅니다. 그 정도 넘으면 덤벼드는 사람이 있겠죠. 자기 다음을 내다보고. 최소한 손해는 안 보는 거니까. 제가 보면 옛날에 저기 홍준표 대표가 서울시장 무진장 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래서 경남지사도 한번 경험하셨으니까 제가 여기서 옛날 그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맹영규, 홍준표 두 분이 열심히 경선을 하는데 그때 맹영규 후보는 아예 자기 송파 지역구까지 내놨어요. 그 카드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오세훈 카드가 등장하는데 원래 이제 정운찬 서울대 총장 영입하려고 그러다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세훈 후보를 내세우는데 그 당시 정무부 시장인 제가 일정 정도 역할을 했어요. 상당 정도 역할을 했지. 그래서 제가 홍준표 그때 당시 의원한테 얼마나 혼났는데요.
내가 MB가 확실히 자기를 밀어주는데 근데 그때 MB는 홍준표 대표를 안 밀었거든요. 예. 그 실제로 홍준표 대표가 그때 MB한테 상당한 배신감을 토로하기도 했었어요. 그때 못했던 서울시장의 꿈을 지금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때는 이제 강금실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만이 강금실이 이길 수 있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오세훈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져 가지고 도저히 뭐 게임이 안 되니까 후보들이 안 나타나는 거죠. 황교안 전 총리도 난색을 표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이라고 자기가 조사 안 해보겠어요. 조사하죠. 조사는 둘째치고 그런 길을 걸어오신 분이 이런 큰 선거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서울시장 선거를 나간다고 각오를 할 경우에는 내가 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주변이 가족도 힘들고 내가 망신도 당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 이유를 보고 간다. 라는 각오가 있어야지 이런 선거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도 그런 각오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후보를 못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있느냐. 잘못하다가는 이번 선거에서 바른미래당한테 득표율상으로도 뒤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경남 지사 후보를 지금 못 확정했어요. 자유한국당이. 경남지사를 직전에 누가 했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남이라는 데가 텃밭이고 자유한국당이 6명 확실히 지키겠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안대희 전 대법관한테 한번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안 대법관이 나는 안 나간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자기 밑에서 그 정무부 지사였던 윤한홍 의원한테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마산 회원으로. 그랬더니만은 윤한홍 의원이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나가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빠지 떨기 싫다는 거죠. 자기 안 나간다. 자기 지금 경남 텃밭에서도 지금 사람 지사를 못 구해가지고 다른 데다 지금 전략국전으로 다 찍었잖아요. 그 옆에 뭐 서병수도 찍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경기지사 남경필 뭐 강원지사 후보 정창수 이렇게 해서 다 했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대표가 당의 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엑스맨이 되고 있는데 영국의 보수당이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하냐면 이제 중진들이 다 물러나고 아주 젊은 그냥 30대 말 40대 초 젊은 지도자를 내세웁니다. 한번 너 해봐라. 그래가지고 국민들의 시선을 확 끌어가지고 변신을 꾀하죠. 근데 이 엑스맨이 계속 대표를 하고 있으니 뭔 일이 되겠어요. 근데 어떻게 뭐 지방선거가 상당히 그 자유한국당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가는 형국인데 실제 결과도 뭐 참패로 드러날 경우 홍준표 대표는 물러날까요? 본인은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뜻을. 그분의 평소에 하는 걸로 봐서는 끝끝내 또 버틸 것 같은데. 버티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6곳을 못 지키면은 물러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그럴 생각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대구에다가 당협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대표님께서. 그런 얘기는 어떻든 자신의 지위를 뇌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런 돈이 든 명품 가방을 받을 생각을 했을까? 저도 그 당시에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이다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김인홍 여사가 사실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직접 확인하지 않고 누굴 통해서 확인을 했더니 왜냐면 이제 그건 저한테 사실을 얘기를 해야지 제가 대처를 하니까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2달 후에 돌려줬다는데 2달 후에 돌려줬다는 것은 받았다는 걸로 법적으로는 해석하거든요. 그렇죠. 보통 일주일 동안 갖고 있었어도 받은 걸로 해석하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본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차 속에다 넣어놨다는데 본인 얘기도 들어올 필요는 있겠죠. 김인홍 여사가 차 속에 넣어뒀다. 명품 가방. 3천만 원이 든 명품 가방을. 뭐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경천 동지알 사건이 이거였군요. 아니 그 김인홍 여사 지금 뭐 여러 가지 혐의들이 막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더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세상 일은 드러나는 것보다는 가려져 있는 게 더 많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제 드러나는 걸로 이제 미뤄 짐작하는 건데요. 하여간 어쨌든 좀 거시게 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그런 일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뭘 평한다는 게 거시게 하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가방 안에 영어마을 사업 기획안도 있었다. 영어마을
그 얘기는 그래요? 아십니까?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 사업가는 그 기획안이 MB에게 전달될 거라고 기대하고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뭐 수없이 많은 일이겠죠. 돈과 함께 명품 가방에 그 기획안까지 같이 들어가가지고 예. 그 아무래도 영어마을 사업이 이 돈을 건넨 부분에 이익과 뭐 결부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겠죠. 그 당시에는 영어마을이 뭐 되는 사업인 줄 알았으니까. 아 그렇죠. 또 뭐 저기 뭐 아린지라고 해서 뭐 또 네. 발음이 오렌지가 맞습니다. 아니라 아린지라고 해야 된다. 뭐 그래서 당시에 또 영어 교육에 대한 MB 정부의 큰 청사진이 제시되던 때기도 했는데 말이죠. 예. 경천 동지할 사건이 한 3가지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드러난 겁니다. 근데 오늘 얘기할 게 많은데 이제 거기는 그만하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죠. 이거 그만 좀 확인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아니 그때 이제 제가 그 대선 때 고비가 3가지가 있었다는 게 예. 경천 동지로 이제 좀 예. 뭐라 그럴까 확대 해석돼 가지고 예. 그렇게 됐는데 네. 뭐 여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는 적절치 않으니까 예, 다음 알겠습니다. 기회에 한번 또 얘기할 기회가 알겠습니다. 있겠죠. 국민들이 워낙 관심이 있어서 예. 여쭤본 겁니다. 예. 김윤경 님이 정두원 의원님 모자 멋지네요. 예. 아티스트 스마일. 아니요 이거는 지금 머리를 안 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우리 저 정두원 의원님이 아티스트예요. 가수협회 회원이시고. 네, 몇 집 근데- 가수죠? 근데 망한 가수입니다. 아이고 예. 뭐 망겨졌습니까? 완전히 저 뭐 히트곡이 하나도 없는 히트곡 있던데요. 예? 그 이메이진. 이미지 들으셨구나. 희망은 그래도 조금 노래방에 있죠. 노래방에 있습니다. 예. 노래방에도 예, 희망이라는 노래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갔으면 뭐 성공한 거죠. 조직원들이 가서 많이 부르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 노래 배워가지고 가서 노래방에서 한 곡씩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유 곽영경 님이 정두원 의원님 책상만 바라보시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하셨어요. 예. 좀 머리를 안 감으셔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항상 일을 했던 것이고 예. 무슨 변명 같지만은 변명이죠, 솔직히. 변명이 돼버렸네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이제 사과를 드렸는데 정태근 의원도 저희도 뭐 할 말이 없죠. 아 그래도 이렇게 저 MB 정부 창출하는데 그 힘을 쏟았던 분들 중에 이렇게 사과하는 분은 처음 뵌 것 같아요. 정두원, 정태근 의원님 두 분 말고는. 글쎄요. 그 사실 할 말이 없는데 네. 뭐 여기 와서 이렇게 또 고정 출연하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사과하는 거죠. 아니, 그런가요? 네. 너무 솔직하신 것 같아서 제가 참 아주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의원님, 그 앞서서 이제 검찰이 BBK의 진실이 만약에 대선 전에 2007년 대선 전에 드러났다면 MB 당선은 불가했을 것이다라는 이제 검찰의 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두원 의원님이 전했던 발언 있지 않습니까? 이 경천 동지알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면 MB 당선 무효, 이것도 가능하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워딩을 좀 잘못 뭐 인용했군요. 비슷한 얘기인데 예.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고비가 있었는데 그 고비에서 그런 사실이 그 당시 시점에서 드러났으면은 당락이 바뀔 수도 있었다. 예. 예. 이제 그런 뜻이 이제 경천 동지로까지 발전됐는데 네. 뭐 지금 생각하면 또 그게 뭐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네. 대선 때는 워낙 예민한 시기라서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최순실 사건만 해도 사실 태블릿 PC 이런 게 결정적인 이제 전환점을 만들잖아요. 예. 정유라 부정 입학. 예.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자극시키는 그런 이제 일들이 따로 있죠. 네. 저는 이번에 이제 뭐 이렇게 명품백 사건이 나왔는데 네. 그때 나왔으면은 당락이 바뀌었죠. 그럼 그 말씀하신 경천 동지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예. 어젯밤에 나온 서울신문 기사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뉴욕까지 가서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서울신문 보도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은 김인옥 여사가 한 사업가에게 3천만 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만 달러가 든 명품 가방을 받았고 이걸 막아주는데 도움을 준 다른 사업가에게 대선 뒤 편의를 봐주겠다는 각서를 써줬다는 건데 정두원 의원께서 이게 그 경찰 동지알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저한테 와서 예. 이거를 언론에 뭐 공개하겠다 이제 네. 협박을 한 건데요. 예. 그때는 이제 다급하니까 예.
정말 무릎 꿇고 사정을 하면서 이제 말리면서 정말 무릎 꿇고 예, 겁니까? 그 며칠간 설득을 했죠. 예. 이제 다 된 밥에 코 뿌리면 되냐 해가지고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 역사라는 게 네.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네요. 보니까. 아, 그러니까 어제 서울신문 보도 내용이 예. 경천동지알 사건이었군요. 뭐 그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나 특종을 하게 됐군요. 네, 뭘 특정은요. 아니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셨으면서 이 사건이 그 말씀으로. 저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 시효는 지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다루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김윤옥 여사가 큰 실수를 했다 하는 네. 부분이 바로 이 이야기였군요. 예, 개념이 없었죠 그 당시에. 아니 근데 어떻게 이게 명백하게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이건 뭐